윗 어르신이라더니 점점점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기사 보시죠.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 사건도 항소 포기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장동 달목골이라고 얘기가 됐었던 위례 신도시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 3명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28일. 그리고 일주일간의 항소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어제 자정에 끝났고 검찰 최종 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 자정부로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이 이제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확정이 되고 46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 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 라는 글과 함께 검찰이 이거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라고 지금 이런 기사를 같이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실 수 있어요. 위례 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준호 최고위원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2013년 8월 30일 남욱 정영학 녹취에서 남욱은 위례 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지명 위례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르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윗선 지시, 위례 신도시하고 윗선 지시 이게 바이든 날리면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지금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 11월에 얘기를 했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 이 검찰에서는 녹취록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거 민주당에서는 위례 신도시를 너 결정한 대로 요게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례 신도시를 더 결정한 대로인데 검찰에서는 윗 어르신들이 윗 어르신이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 얘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최수영 위원님 지금 이런 식으로 나 엮으려고 하다가 결국 무죄 났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례 신도시라는 말을 이제 윗 어르신으로 이제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녹취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정영학 일당으로부터 이렇게 회유를 해서 그렇게 진술하면은 이제 또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 때 개입했던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불발에 그쳤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볼 것은 이게 이제 2013년에 법원이 판단한 건 이거잖아요. 2013년에 사업자 선정 이후에 발생한 그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찌되었건 이게 왜 위례 신도시가 왜 이 사건이 주목받았냐면 이게 대장동 사건과 너무 흡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정청으로부터 사전의 정보를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가 이 구조가 똑같은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게 위례 신도시가 윗 어르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했던 엮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사람들이 이 일당들이 부당하게 사전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2013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이쪽의 논리는 이게 2020년에 공소시효가 이미 돼서 설령 항소를 하더라도 면소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그 정도 자신감 있게 이걸 1심에 가서 입증을 했으면 당연히 항소해서 이걸 받아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꼬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희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등치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걸린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아냥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당이익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이 이거는 항소해서 이거는 다퉈봤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윗 어르신 얘기는 어쨌든 검찰이 다시 한번 저는 입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입증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사라졌네요. 네. 일단 이미 무죄가 확정이 된 상태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최수영 위원님께서는 이거 사실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주혜 변호사님. 원래 검찰이 항소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건은 항소 기준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항소 기준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내부적인 지침이라던가
관례. 실무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는 기계적으로 항소를 진행해 왔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윗 어르신 논란은 제외하고 이번 재판은 이른바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정해서 보면은요. 앞서 나왔던 녹취록 다시 돌아가서 위례 신도시 너 마음대로 해줄게 자체도요. 네. 이것이 위례 신도시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개발이라는 것은 네. 그것이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위례 신도시를 너 결정한 대로 민간업자들이 결정한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발언 자체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다시 이 사안으로 좀 돌아와 보자면요.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 유동규 전 사장으로부터 이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이른바 이 민간업자들이 먼저 받고 사업권을 따낸 부분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것이 개발 이득으로 이어지려면 뭐 인허가 과정도 거치고 실제 그쵸?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기밀이라는 것은 처음에 사업권을 취득한 것에만 이용이 된 것이지 그 이후에는 사용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배당 이득과 이 기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득을 그럼 이 기밀로서 사업권을 취득한 걸 이득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다퉈보자라고 했더니 네. 사업권을 취득한 시점은 2013년도 12월이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 도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보자면 사업권을 취득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항소할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렸다고 보고요. 네.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이 이득을 배당 이득으로까지 이 기밀이 사용된 것이다라는 인과관계 입증을 항소심에서 해보자 할 여지는 있었다고 보는데 네. 이미 대장동 판결에서 유사한 논리가 적용된 만큼 어떤 논란에서 좀 자유롭고자 바로 항소 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위례 신도시든 윗 어르신이든 어쨌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맞긴 맞다.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항소했었던 것과 달리 지금 요즘엔 최근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최근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 좀 같이 볼까요? 최근에 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 대장동 사건이 있었죠. 이때 상당히 논란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패스트트랙 사건도 이것도 항소 포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위례 신도시 사건,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를 하지 않고 그냥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중국 순방 때 기자간담회 때 이런 얘기했었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한번 해야겠다. 참 신통한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해요. 이거 맞잖아요, 그게.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은 법원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해요. 기소한 걸 잘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합니까? 그런데 묘하게 그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말이지.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해요. 네. 무죄가 났으면 기소한 검찰이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을 탓해야지 왜 무죄가 났는데 항소를 안 하냐고 뭐라고 한다. 이게 맞는 거냐? 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중국 순방 때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이 최근에 어떤 뉴 노멀처럼 지금 이 기계적인 항소 없이 항소를 검찰이 포기하는 사례도 좀 왕왕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사실 이 포인트에서 박정환 교수님 의아한 건 아까 저희가 한겨레 기사에서도 한겨레 기사 잠깐 다시 한번 보시죠. 한겨레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시 아마도 이것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건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도 연동이 돼 있어서 다들 주목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굳이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SNS에 글을 왜 썼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네. 검찰의 표적 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작 기소를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에서는 사실은 조작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무죄가 난 결정적인 그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된 게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게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럼 대장동 사건은 왜 터졌냐? 그 유명한 정영학 녹취록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이 대장동 논란에서부터 나왔고 네. 그 녹취록에 보다 보니까 위례 신도시도 비슷한 구조였네.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도 위례 신도시도 결국 정점에는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었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녹취록 가운데 발음이 불분명한 위례 신도시도 너 뜻대로 요 얘기를 갖다가 윗 어르신의 뜻대로라고 이게 소위 말하면 녹취록을 해석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네. 이걸 갖다가 이제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게 기소될 내용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이제 본건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민간업자에 대한 그 재판인데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법리 적용, 즉 사업권 획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사업권 획득이 곧 이익의 보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기밀을 누설해 가지고 사업권을 획득한 거는 처벌할 수 있으나 사업권을 얻은 게 이익 획득하고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고 난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 와서 그럼 이제 공소장 변경하겠다 그랬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네. 결국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 잘못된 기소, 잘못된 법리 적용으로 이 무죄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 포기는 뭐 당연한 귀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봐라 검찰의 항소 안 하는 걸 뭐라고 하기 전에 검찰이 무리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리고 조작된 기소를 했던 게 문제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항변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관련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꾹꾹 참고 있다가 무죄가 확정이 되고 46분 만에 오늘 새벽 0시 46분에 직접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아마도 오늘 또 야당이 반발하고 야당의 반발에 대한 여당의 반박까지 오늘 핑퐁 공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